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당이익의 산정 방법 및 공시사항을 규정하는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주당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주당이익이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 주당이익은 보통주 한 주당 이익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희석 주당이익은 모든 희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 순손익 및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당이익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경영 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고 동일 기간의 경영 성과를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통주나 잠재적 보통주를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 예정 기업에 적용합니다.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즉, 우선주가 있을 경우 우선주의 분자에 해당하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귀속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주 귀속분이란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에서 발생한 차익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결의된 세후 배당금을 말하며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기간과 관련한 세후 배당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기에 지급되거나 배당이 결의되었다 하더라도 배당 결의와 무관하게 전기 이전의 누적 우선주 배당금은 제외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보통주 귀속 당기 순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의 경우 보통주 귀속 당기 순이익은 2018년 당기 순이익 100만원에서 당기 우선주 배당금 20만원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누적적 우선주이므로 전기 우선주 배당금 10만원은 2017년 보통주 귀속 당기 순이익에서 이미 차감되었기 때문에 당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2의 경우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2018년 당기순이익 100만원에서 할증 배당 우선주 상가액 10만원과 우선주 배당금 30만원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사례 3에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2018년 당기순이익 100만원에서 우선주 재매입 시 장부금액 초과액 60만원을 차감합니다. 여기서 우선주 재매입 시 장부금액 초과액은 재매입한 우선주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주당이익은 기업의 당기순손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분자로 하고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 즉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분자에서 차감하는 우선주 배당금이란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과 우선주 상환 시 발생한 차익 및 자본 거래로 인해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의 차익을 의미합니다. 부채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당기순손익 계산 시 이미 차감되므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만 차감하며 비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결의된 세후 배당금을 차감하고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차감합니다. 할증 배당 우선주의 발행차감 상가액은 우선주 배당금으로서 보통주 이익에서 조정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자본 거래로 우선주 재매입 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은 이익 배분으로서 보통주 이익에서 조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본 주당 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유통 보통 주식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당 이익 계산 시 분모인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해당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 주식수를 가중평균하여 구합니다. 따라서 기초의 유통보통 주식수의 회계기간 중 취득한 자기주식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 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구합니다.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그 회계기간의 총일수에 대한 보통주의 유통일수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에 대한 합리적 근사치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주 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이 중요한데 통상 주식 발행 대가의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는 주식 발행일입니다. 모두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기산일 산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하여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기초 유통 주식수 1700주는 12개월간 유통되었으므로 11을 곱하고 유상 증자로 증가한 800주는 7개월간 유통되었으므로 7을 곱하고 자기 주식의 현금 매입으로 인해 감소한 250주는 1개월간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이를 모두 더한 후 나누기 12를 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2146주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유통된 총 주식수 1700주에 5를 곱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유통된 총 주식수 2500주에 6을 곱하고 12월에 1개월간 유통된 총 주식수 2250주에 1을 곱하여도 동일한 결과인 2146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주당 이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희석 주당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석 주당 이익은 기본 주당 이익에서 모든 희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 즉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출한 주당 이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란 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주식 선택권, 전환권, 신주 인수권 등이 해당합니다.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 주식수는 기본 주당이익 계산에서의 보통 주식수에서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모두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가산하여 구합니다.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보되 단기에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단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잠재적 보통주는 전환일 이후에는 유통 보통 주식수에 포함되므로 기초부터 전환일까지만 잠재적 보통주로 포함합니다. 기업이 여러 잠재적 보통주를 발행했고 희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 희석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희석 주당이익을 가장 낮출 수 있도록 희석 효과가 가장 큰 잠재적 보통주부터 차례대로 반영하면서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합니다. 대표적 잠재적 보통주인 옵션과 주식 매입권, 그리고 전환 금융상품에 대해 희석 효과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와 희석 주당이익 계산을 위해 분모 분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 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 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옵션과 주식 매입권이 희석 효과가 있으려면 평균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아서 내가격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희석 효과를 반영할 때는 이런 옵션이나 주식 선택권이 평균 시장 가격으로 발행하기로 한 계약과 무상으로 발행하기로 한 계약이 합쳐진 계약이라고 보고 무상으로 발행하기로 한 주식수를 구해서 이 주식수를 기본 주당이익의 분모, 즉 보통 주식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와 같은 전환금융상품의 경우 희석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전환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전환으로 발행될 보통주 한 주당 전환우선주 배당금이
기본 주당이익보다 작은 경우 또는 전환으로 발행될 보통주 한 주당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기본 주당이익보다 작다면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희석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을 기본 주당이익에서 조정하여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보통주의 평균 시장 가격 20원은 옵션의 행사 가격 15원을 초과하므로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희석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보통 주식수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즉, 옵션이 행사될 경우 무상으로 발행될 주식수는 25,000주이고 이를 보통 주식수에 가산하여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합니다. 평균 시장 가격으로 발행한 경우를 가정하면 옵션 행사로 인하여 10만 주 곱하기 15원으로 150만원의 현금이 유입되는데 평균 시장 가격 20원으로 150만원 어치의 보통주를 발행하면 7만 5천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주에서 7만 5천 주를 뺀 2만 5천 주는 무상으로 발행된 주식수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식분할,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 특별한 거래가 주당이익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할 때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지만 유통보통 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교 표시되는 최초 기간의 개시일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기존의 유통보통 주식수를 비례적으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2000X1년 1월 1일 보통주 한 주로 영업을 시작하고 X1년의 당기순이익은 3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X1년의 기본주당 순이익은 30원입니다. 그리고 X2년에 보통주를 2대1로 주식분할하였습니다. X2년의 당기순이익도 역시 동일하게 31대 X2년의 기본주당 순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주식분할 효과가 반영되어 X2년의 기본주당 순이익은 15원이 됩니다. 이는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가 낮아졌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 없이 보통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비교 표시되는 최초 기간의 개시일, 즉 전기 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소급 조정합니다. 다음은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기본 주당이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실제 무상증자는 9월에 발생하였지만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므로 2000X 0년, 즉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무상증자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합니다. 즉 기존 유통보통 주식수 200주에서 무상증자로 추가 지급된 400주를 더한 총 600주가 2000X 0년과 2000X 1년의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입니다. 따라서 각 연도의 이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누면 X1년은 1원, X0년은 0.3원으로 기본 주당 이익이 계산됩니다. 유상증자와 같은 자원의 실질적 변동을 유발하는 사건에도 무상증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이하로 발행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상증자 비율을 계산해서 이 무상증자 요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교 표시되는 기초연도에 발생한 것처럼 처리합니다. 이 무상증자의 조정 비율은 권리행사일 직전의 주당 공정가치를 이론적 권리락 주당가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이론적 권리락 주당 공정가치는 권리행사일 직전 주식의 총 공정가치에 권리행사로 유입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권리행사 후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 내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시가보다 낮게 유상증자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X1년 2월까지 유통보통 주식수는 500주입니다. 신주 배정일은 X1년 1월 1일이고 권리행사의 마지막 날은 X1년 3월 1일입니다.
기존 주식 5주당 신주 1주 총 100주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행사 가격은 주당 5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보통주 한 주당 시장 가격은 11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유상증자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상증자 비율을 구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 공정가치는 기존 주식 500주에 시장 가격 11원을 곱한 금액과 권리 행사로 수취하는 금액, 즉 신주 발행 금액인 주당 5원 곱하기 100주를 더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기존 주식 500주와 신주 500주를 분자로 하여 나눈 값 10원이 됩니다. 조정 비율은 권리 행사 직전 공정가치, 즉 시장 가격 11원을 이론적 권리락 주당 공정가치 10원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무상증자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에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므로 X1년 말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500주 곱하기 1.1을 한 주식수 550주가 2개월간 유통되었고 나머지 10개월 동안에는 600주가 유통되었으므로 550주 곱하기 2와 600주 곱하기 10을 12개월로 나누어 591.67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X1년 기본 주당 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500원을 591.67주로 나누어 2.54원으로 계산됩니다. 유통되는 보통 주식수나 잠재적 보통 주식수가 자본금 전입, 무상증자, 주식 분할로 증가하거나 주식 병합으로 감소한다면 비교 표시하는 모든 기본 주당 이익과 희석 주당 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보고기간 후와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기와 비교 표시되는 주당 이익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류 수정, 회계 정책 변경으로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 표시하는 모든 주당 이익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당 이익의 표시 및 공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가 한 종류이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보통주가 있는 경우라면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의 종류별로 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주당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가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표시해야 하며 기본 주당이익과 희석 주당이익이 같으면 한 줄 표시가 가능합니다. 중단 영업에 대한 주당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당이익이 부의금액, 즉 주당 손실인 경우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당이익의 주석 공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주당 순이익의 경우 보통주 순이익과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그리고 이를 통해 산출된 기본 주당 이익을 보여줍니다. 희석 주당 이익의 경우 보통주 순이익과 금융상품별로 당기 순손익으로의 조정 내역,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와 주식수 조정 내역을 보여주면서 희석 주당 이익의 산출 근거를 공시합니다. 희석 효과가 없어서 희석 주당 이익 계산 시 반영하지 않았던 반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있다면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고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거래로서 보고기간 말 이전에 발생했다면 기말에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켰을 거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